자, 91번 문제.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 순서 RACE로 옳은 것은 물어봤네요.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즉시 구조한다. 나 화재 경보를 가동시킨다. 다 전기기구 스위치를 끄고 창문과 문을 닫는다. 라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자, 순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뭐예요? 먼저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즉시 구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화재 경보를 가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구 스위치를 끄고 창문과 문을 닫는다. 창문 예를 들면 불이 더 번지니까요. 산소가 공급되면서 불이 더 번지니까 창문과 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답은 3번이네요. 가나 다라. 다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가 욕실 바닥에 물기는 즉시 닦는다. 나 욕실에서 낙상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다 팔걸이가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라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을 치운다. 밤에는 침대에 난간을 올린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나머지 가나다라 마 중에서 4개는 틀리게 질문을 내고 하나만 옳게 내서 고르라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사전에 쭉 정리하는 의미로 문제를 냈습니다. 정답은 다 옳은 질문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나다라마 다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고혈압 환자죠. 고혈압 대상자 환자의 그 식사 돕기로 옳은 것은 써 있습니다. 1번 유가 공품을 많이 섭취한다. 2번 가공된 육류는 가급적 피한다. 3번 국찌개 등의 국물 섭취를 늘린다. 4번 젓갈류, 장아찌류 등을 제공한다. 5번 튀김, 부침 등의 조리법을 선택한다.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이제 가공된 육류는 가급적 피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번 유가 공품을 많이 섭취한다. 가공된 육류는 되도록 적게 섭취한다. 3번 국이나 찌개의 양을 적게 하고 국물은 되도록 적게 섭취한다. 4번 젓갈류나 장아찌, 소금에 절인 생선 등은 피한다. 5번 기름 사용을 가급적 적게 한다. 튀김, 부침 등에 기름 많이 들어가죠. 기름 사용량을 가급적 적게 한다. 그 외에 조리 시 눈에 보이는 지방을 제거하고 가능한 한 복합당질을 섭취하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 섭취를 증가시킨다. 신선한 생선이나 시금치, 버섯, 우유, 땅콩, 호두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게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입니다. 다음 94번 주요 질환별 식사관리를 옳지 않는 것은 1. 당뇨병 환자 대상자는 단술 당질 섭취를 피하고 복합당질의 식품을 선택한다. 2번 고혈압 대상자는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 등을 자주 섭취한다. 3번 골다공증 대상자는 커피나 탄산음료를 섭취한다. 4번 변미 대상자는 통곡류 및 감자류, 생채소를 섭취한다. 5번 씹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는 고기나 생선,
콩 반찬을 매일 먹는다. 정답은 3번이네요. 골다공증자들은 커피나 탄산음료를 섭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죠. 그러니까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5번, 95번 변비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식품은 1. 바나나 2. 녹차 커피 3. 고구마 4. 미역 5. 옥수수. 자, 정답은 이제 녹차나 커피를 드시게 하면 안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대상자의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침상 청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의 이불이 적합하다. 2. 요는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므로 피로해지기 쉽다. 3. 재봉선에 있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되므로 피한다. 4.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한다. 5.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한다. 정답 1번이죠.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의 이불이 적합하지 않죠. 두껍고 무거운 것을 피하고요. 이불은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고,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이 좋습니다. 특히 이불 중에서 말릴 때는 양모나 오리털 등의 이불은 그늘에서 말리고, 담요나 이불 등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세탁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 97번 의복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혈흔의 경우 찬물로 빨고 따뜻한 물로 헹군 후 소독한다. 2. 커피는 표백제가 들어있는 세제를 사용한다. 3. 부분 오염의 경우 즉시 처리하여 얼룩이 남지 않도록 한다. 4. 면직물 속옷은 삶기 전에 먼저 세탁한다. 5.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는다. 정답은 5번이죠.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는다가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뚜껑을 어떻게 했고 닫고, 뚜껑을 이제 닫고 삶아야 됩니다. 뚜껑을 닫고, 삶을 때는 뚜껑을 닫고 삶는다. 옷감이 상할 수 있으므로 삶을 때는 뚜껑을 닫고 삶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98. 대상자의 의복을 건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흰색 맨즈물은 그늘에서 말린다. 청바지류는 뒤집어서 말린다. 색상이 있는 의류는 변색이 될 수 있으므로 그늘에서 말린다. 니트류는 채반에 펴서 말린다.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는 그늘에서 말린다. 정답 뭐죠? 흰색 맨즈물은 햇빛에 건조하고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하는 게 흰색 맨즈물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정답 1번. 다음 99.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방충제는 2가지 이상 사용한다. 2. 옷의 용도와 종류별로 분류하여 수납한다. 3. 다람쥐는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을 주고 뒤로 부를 때는 앞에 힘을 준다. 4. 방충제로 나프탈렌 장내를 사용한다. 5. 방충제는 옷보다 위쪽에 넣어둔다. 정답은 1번이네요. 방충제는 2가지 이상 사용한다. 사용하면 안 되죠.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함께 넣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옷감이 변질되거나 변색되므로 한 가지씩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10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업무 대행 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지 않는 것은 1. 은행 업무 대행 시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협의한다. 2. 업무 대행 후에는 업무 처리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확인한다. 3. 물품 구입을 요청했을 때 물품 구입 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4. 약 구입을 요청 시 약물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약값을 준비한다. 5. 병원 방문 동행 시 동행 전에 이동 보조 기구를 점검한다. 자, 정답이 뭡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물품 구입을 요청했을 때 물품 구입 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 대상자에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 다음에 이제 101번 문제 볼까요? 자, 101번.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관문의 손잡이는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2. 실내는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3. 양변기에 물때가 끼어있을 경우에는 철수세미로 닦아낸다. 4. 현관에는 의자를 놓아둔다. 5. 쓰레기통은 깨끗이 물로 씻어 잘 건조시킨다. 자, 1번 볼까요? 현관문의 손잡이는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왜죠? 문고리를 열고 닫기가 용이하죠. 막대형이. 그래서 막대형으로 설치하고 원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자, 2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3번 양변기에 끼인 테스트는 철수세미로 닦아낸다. 철수세미로 닦아내야 됩니까? 철수세미로 닦아내는 게 아니죠. 양변기에 그 물때가 끼어 있을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을 닦는다가 맞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현관에는 의자를 놓아둔다. 의자를 놓아두는 이유는 현관에서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벗도록 의자를 놓아두는 거죠. 쓰레기통은 깨끗한 물로 씻어서 잘 건조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2에 또 문제 나왔습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시킨다. 2. 자주 사용한 물품은 바닥에 둔다. 3.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4. 문수납이는 막대형보다 원형을 설치한다. 5. 출입기에는 문턱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한다. 정답 뭡니까? 3번이죠. 쉽게 정답 맞출 수 있어요. 다음 102번. 다음 중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의사소통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그랬어요. 표현이요. 비언어적 표현 1. 볼까요? 옳지 않는 거. 1. 직접적인 눈맞춤. 2. 눈물과 침묵. 3. 목소리 크기. 4.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5. 팔짱 끼기. 비언어적 표현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답은 5번이죠. 팔짱 끼기. 팔짱을 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으로 요소는 이제 그 소통 기법이 있는데요. 바람직한 태도는 얼굴 표정은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자연스럽게 여유 있는 입 모양이 좋고요. 자세는 항상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이고, 눈맞춤은 직접적인 눈맞춤,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어조는 크지 않는 목소리로, 온화한 목소리로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그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비언어적 요소가 얼굴 표정 등 시각적인 요소죠. 비언어적 요소, 그 다음에 음성, 목소리 등 청각적 요소죠. 그 다음에 언어적 요소, 말의 내용입니다. 이게 메라리안 법칙에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중요한 순서를 얘기를 했고요. 이 비언어적 요소는 55%, 음성은 38%, 언어적 요소는 7%. 그 다음에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인데, 언어적 소통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죠.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몸짓, 표정, 행동, 자세, 옷차림 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가 있는데, 얼굴 표정에서는 눈썹을 치켜 세우거나 하품을 하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담은 입 모양을 갖거나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를 짓거나 지나친 머리 끄덕임은 바람직하지 않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이고요. 자세에 있어서는 팔짱을 끼고 있거나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위, 눈맞춤에 있어서는 대상자보다 높거나 낮은 눈높이 또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이 잘못된 의사소통 기법이에요. 어조는 너무 긴 침묵, 너무 높은 목소리, 잦은 헛기침,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다음 103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긍정적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아이고 다리가 너무 아파, 꼼짝 못하겠어,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요양보호사 1. 연세가 많으시니 아픈 것은 당연하지요. 2. 진통제를 좀 드릴까요? 3. 그동안 잘 참으셨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4.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5. 옆집 어르신도 많이 아프신가 봐요. 기운 내세요. 정답은 뭐예요? 아프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공감적인 거, 공감. 요양보호사 공감적 반응이 뭡니까?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죠. 공감 능력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해요.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다음, 대상자와 병원에서 보호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1시간 정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짜고짜 화부터 낸다. 2. 말도 않고 그냥 퇴근한다. 3. 다음부터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4. 기다린 동안 걱정이 되었다며 다음부터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한다. 5. 대상자에게 보호자 단점을 이야기한다. 나 전달법. 나 전달법이 뭡니까? 상대방을 배나르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얘기하는 표현법이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를 주어로 하고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하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고요.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고 원하는 말을 명확히 한다. 전달한 말을 건넨 후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 주의할 점은 나 전달법으로 말하고 나서 다시 수용적 태도, 경청을 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 전달법 옳은 질문은 기다리는 동안 걱정이 되었다며 솔직하잖아요. 솔직하게. 상대방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죠. 영향에 초점을 두라겠어요. 그 다음 나를 주어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동안 걱정이 되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하라겠어요. 걱정에 대해서 다음부터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한다. 원하는 말을 명확히 말한다. 그렇죠? 그게 다 전달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5번. 박땡땡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투덜투덜 하신다. 요양보호사의 효과적인 말벗하기는 1. 요즘은 도둑이 들까봐 잠을 잘 못 자. 요양보호사.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2. 대상자. 영감 기일이 다가오고 잠을 설치네. 요양보호사.
얼른 잊어버리세요. 3. 영감이 늘 문단속을 했거든. 외환보고서 혼자서 해보도록 하세요. 영감이 4번. 영감이 잠자리도 살펴주었는데. 외환보고서 이제 스스로 하셔야지요. 5. 요즘은 도둑이 들까봐 잠을 잘 못 자. 외환보고서 TV를 켜놓고 주무세요. 효과적인 말버탁입니다. 자, 대상자와 그 말버하는 방법이 있죠. 대상자의 신체적이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를 아이처럼 대하거나 친밀하다는 이유로 반말이나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말버탁인데요. 여기서 올바른 말버탁은 뭡니까? 정답은 1번이죠. 요즘 도둑이 들까봐 잠을 잘 못 자 하니까 이제 어르신이 얘기하니까 요양보호사는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이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되고요. 106번 노인성 난청에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난청. 1.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2. 정면에서 대상자의 눈을 보며 얘기한다. 3.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높게 한다. 4.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한다. 5.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정답은 뭡니까? 보청기의 3번이 되겠어요. 보청기의 입력은 높게, 출력은 낮게 한다가 답이 되겠죠. 다음 107번 볼까요? 107.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대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대상자의 정면에서 얘기한다. 2.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3. 여기 저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다. 4. 왼쪽 오른쪽 등 정확한 방향을 지시한다. 5. 만나고 헤어질 때 요양보호사가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한다. 자, 답은 뭡니까? 3번이죠. 여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다음 볼까요? 이번에도 기출문제 또 나왔습니다. 역대 기출에 또 반복돼서 나온 질문이죠. 문제죠, 이번에.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1.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2.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4.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5. 신체 접촉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린다. 정답은 2번이죠. 예,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서 대화한다. 자, 108번. 이해력, 판단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한다. 2.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3.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는다. 4. 몸짓, 손짓을 이용하여 천천히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이야기한다. 5.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정답은 뭡니까? 1번이네요. 1번. 그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는 경우인데요.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그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해도 말하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게 판단력, 이해력 장애입니다. 이거는 판단력, 이해력 장애에 대한 그 개념을 묻는 지문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이해하지 못하죠. 자,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다음 109번. 주의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을 옳지 않는 것은 1.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2.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3.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4. 그림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5. 메시지를 천천히 반복하여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자, 1번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 대화한다.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메시지를 천천히 반복하며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주의하십시오. 4번. 4번은 그림을 이용하는 것은 언어장애, 판단력 장애, 그 다음에 진압력 장애 때 이용하는 겁니다. 다음 109번, 110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옳지 않는 것은 1. 낮 동안에 새로운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2.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3.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4.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진압력 장애에 틀린 것은 뭡니까? 1번이죠. 새로운 정보를 자주 인식시키면 안 됩니다. 네. 이번에 기출문제 또 나왔네요. 선망 증상에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1. 마사지를 제공한다. 2. 큰소리로 대화한다. 3.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4.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5.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시간이나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시켜야 한다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번으로 갈까요? 111번. 다음 중 여가 활동의 유형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짝짓기 문제 나왔습니다. 여가 활동의 유형 1. 소일활동, 텃밭 가꾸기, 종이 접기와 퍼즐놀이, 신문 보기, TV 보기. 2. 가족 중심 활동, 절, 교회, 성당 가기. 3. 사교 오락 활동, 노래교실, 전시회, 음악회. 4. 자기 개발 활동, 서예,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장구 배우기, 글짓기. 5. 운동 활동, 산책, 체조. 자, 정답은 이제 2번이죠. 2번. 2번은 뭡니까? 종교 활동이죠. 종교 활동. 종교 참여 활동의 여가 활동의 유형입니다. 교회, 또 성당이나 절에 가는 것이 이제 종교 활동이고요. 가족 중심 활동 뭡니까? 가족과 소풍 간다랄지, 가족과 뭐 예식을 한다랄지, 외식을 한다랄지, 가족과의 뭐 대화를 한다랄지, 이게 가족 중심 활동입니다. 짜치기 문제 잘 기억해 두십시오. 112. 요양보호 업무 기록이네요. 업무 기록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해. 2.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3. 전문가와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위해. 4.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5.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위해.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정답은 1번이죠. 뭡니까?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서 업무 기록을 하는 거죠.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다음 113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 기록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짜치기네요. 시험 문제 이제 종종 나오죠.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특이 사항. 2번 급여 제공 계획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3번 상태 기록지,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제공 시각과 종료 시간. 4번 사고 보고서, 사용담 내용 및 결과. 5번 사례 해력, 대상자, 상태 평가 및 간호 처치. 한번 하나씩 볼까요?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뭐죠?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그리고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거죠. 1번이 정답이네요. 바르게 짝지어진 거니까요. 2번 급여 제공 계획서는 뭡니까?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서비스의 급여죠. 요양보호 급여 대상자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서비스의 목표가 뭐냐, 내용이 뭐냐, 횟수 등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여기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는 사고 보고서죠. 사고 보고서. 3번 볼까요? 상태 기록지. 상태 기록지는 뭐예요? 상태 기록지.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제공 시작과 종료는 급여 제공 계획서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에 4번 볼까요? 사고 보고서. 사고 보고서는 뭐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입니다. 근데 상담 내용과 결과는 뭐예요? 상담 내용과 결과는 뭡니까? 상담 일지에 기록하는 거고요. 5번 사례 회의록. 대상자 상태를 평가한다. 간호처치를 한다. 대상자의 상태 평가와 간호처치. 자, 사례 회의록은 뭐예요? 사례 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대상자 상태 평가 및 간호처치는 뭐죠? 간호일지에 해당되는 거죠. 자, 짝짓금 문제. 정답은 1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114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다. 2.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3. 기록을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작성한다. 4. 며칠 만에 대변을 시원하게 보았네라고 기록한다. 5.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자,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다. 그렇죠? 객관적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육하 원칙으로 기록을 하고 기록을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작성하게 맞고요. 4번 며칠 만에 시원하게 대변을 보았네 라고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이게 정답이 잘못된 거예요. 애매한 표현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 110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업무보고 1. 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기록한다. 2.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정확하게 보고한다. 4. 업무보고는 타 전문직과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5.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아까 말씀드렸네요.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보고하면서는 안 된다. 다음에 116.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치매 대상자에게 고기를 갈아서 제공한다. 2. 색깔이 있는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3. 숟가락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약간 무거운 것을 쥐어준다. 4. 음식의 온도를 식사 전에 미리 확인한다. 5.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면 의료진에게 알린다.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거네요. 색깔이 있는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하는 게 아니죠.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치매 대상자가 잘못해서 깨지면 다칠 수 있잖아요. 유리는. 그래서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가 옳은 지문이죠. 자, 연관된 문제. 최근에 32회 나왔던 문제.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1.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2.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3.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4.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5. 그릇은 대접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정답 뭐예요? 3번이 정답이죠.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뭐 그 외에 틀린 지문은 다 이해할 수 있죠. 1, 2, 4, 5. 다음 117. 치매 대상자의 배설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식사에 이어서 이제 배설 돕기죠. 1.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2. 요실금이 있는 경우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배를 눌러준다. 3. 요실금이 나타날 때는 배뇨 훈련을 시도한다. 4.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한다. 5. 초기 치매 대상자는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자, 정답 4번이죠. 뭡니까?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가 옳은 지문이에요. 이것은 틀린 지문으로 나왔죠. 다음 118.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물에 대한 거부감을 보일 때는 작은 그릇에 물을 받아서 장난치게 한다. 2. 미끄러지지 않도록 욕조 내에 발목 정도의 높이에 물을 받아둔다. 3.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이몸관리는 식후에 차 또는 물을 마시도록 한다. 4.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을 맨 위에 올려놓는다. 5. 몸이 불편한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옷은 단추가 많은 옷이다. 바로 정답 보이죠? 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옷은 단추가 없는 옷이죠. 단추가 없는 옷. 찍찍이 있는 옷이 제일 좋다 그래요. 단추가 없는 옷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19번 가볼까요? 119번. 자,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2. 주간 보호시설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집에 언제 갈 수 있는지 반복 질문할 때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3.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보다 치매 대상자들을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4.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놔두어도 된다. 5. 자꾸 종이를 찢는 행위를 할 때는 크게 손뼉을 쳐서 관심을 돌린다. 자, 정답은 뭡니까? 자, 1번이 정답이죠.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콩고르기랄지 콩놀이를 한다랄지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120. 밤에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수면 장애가 있는 치매 대상자죠. 1. 낮에는 산책과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 2. 수면 시간에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3. 낮에 꾸벅꾸벅 졸 때는 말을 걸어준다. 4. 오후에 반드시 커피나 홍차를 마시게 한다. 5. 낮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낮잠을 줄인다. 자, 120번 정답은 뭡니까? 4번이죠. 홍차나 커피를 마시게 하면은 안 됩니다. 특히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 홍차, 술과 같은 것은 음료를 주지 않는다가 돕는 방법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문제 다시 볼까요?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의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2.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3.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4.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 나왔죠? 4번이죠.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자, 이제 111문제 했죠?
자, 어느덧 이제 120 문제까지 이제 다 우리가 맞춰봤어요. 120 문제까지인가요? 120 문제까지 맞춰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꼭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부족하면 저희들이 만든 요양보고서 핵심 요약 정리 노트, 핵심 이론을 정리했고요. 기론 기출 오답 바로잡기, 그 다음에 핵심 조직계 문제로 최단 기간 합격할 수 있는 6080 법칙을 적용한 수험서 구매를 하셔서 보시려면 다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